đi tu cơ chưa bố?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로 쯔르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논술고사와 같이 본격적인 2013 대학별 고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22일에 치러진 건국대학교 논술 문제를 보니까 대부분 고교 교과서에서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요. 지난 8월에 이 논술을 치르는 27개 대학 대부분이 고교 수준에서 지문을 출제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서 이런 경향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자, 공교육 교과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고 그리고 대입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를 위한 꼼꼼 전략을 주제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맞는 맞춤형 진학 상담을 해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청원여고 선생님이시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박문수 선생님,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신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또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자신에게 꼭 맞는 입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등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수험생과 저희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최고의 입시 전략을 함께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분석 내용 전화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예, 저는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덩달아 우리 고3 형님이나 누님들 보면서 굉장히 좀 조급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일단은 제가 저는 꿈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위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이 가능한지 우선 알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유리한 전형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국어교과대 문학원에서 2등급 맞았고요. 수학이나 영어, 경제에서는 모두 1등급, 그 다음에 사회문화, 중국어는 2등급 맞았습니다. 아마 6월 그 학력평가에서 모의고사 성적 분석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회문화까지 모두 100분이 96에 해당되는 상위 1등급을 하고 있고요. 네. 경제교과에서는 97에 내는 1등급, 아주 좋은 내신과 또 모의고사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볼까요? 네, 2학년 학급반장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 기자반 그 기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동아리에서 경제부장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상리학에서는 교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금상, 그 다음에 영어 경시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에세이 동상까지 받았고요. 교내 논술대회에서도 역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진로 다양한 박람회도 참여했던 것이 또 수상했던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서는 지금 고등학생 그 경제연구 포럼 참가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토론대, 그 다음에 반기문 영어 경시대 학교대표로 참가한 것도 있고, 봉사활동은 지금 1학년 총 34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말씀드리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역균형과
특기자전 지금 일반 전형으로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지방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전교 1등 같은데 네. 일단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더 완벽한데요. 일단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고교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속한 학교가 일단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자율형 사립 자사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이 정도 나오는 건 괜찮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신 성적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니까 주요 교과목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봤을 때는 1.5등급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교과 평균 등급 한 1.61 정도 나오거든요.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좀 다소 약해서 2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교과는 거의 1등급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나중에 상위권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 지원으로 드는 어떤 수시 대학에 대해서도 최장력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일지망으로 써낸 대학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의 평균이 1.1에서 한 1.2 정도. 지금 이제 한 1.61 정도 되니까 조금 모자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남은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1등급을 맞는다 할지라도 직위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건 학교 특성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일반 전형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비교과 측면에서 보면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좀 뭐 경쟁력 있는 특별한 활동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동아리 활동 기자반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는 좀 경제 동아리 같은 게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제 비교과에 있어서 일반 전형을 도전할 때 자기소개서를 채울 수 있는 내용들에서 경영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보완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1순위, 2순위 모두 서울대인데 전형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지역 균형 선발 그리고 앞서 특기자 전형이 일반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 전형인지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2학년 학생들이 입시 정보에 좀 많이 눈이 어둡죠.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의 선발 특성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합산 전형으로 바뀌면서 전형 요소가 서류 평가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류는 학생부의 교과 내역, 비교과 내역,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에서 최장력 기준은 2개형 2등급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일반 전형의 선발 방법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추천에 어떤 제약이 따르지 않고 일반 전형은 이제 학교에서 2명 추천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뭐 학생들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데 1단계 성적이 보통 이제 서류 100%로 3배수 통과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만큼의 내신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니까 네네. 심지어는 뭐 학교에서 지역균형이 추천이 됐는데도 우리 학교에서는 됐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하다 싶은 애들이 일반 전형으로 많이 오거든요. 네네. 경쟁률이 직인에 비해서는 좀 높게 형성되고요. 2단계 내려가게 되면 1단계 서류 성적 50%, 면접 50%, 최장력 기준은 2개 영역 2등급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서울대 그 일반 전형의 어떤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윤에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일부러 우회해서 온다. 평균적으로 지원선이 한 내신 1.3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자사고라는 학교 특성을 좀 감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을 유지하거나 조금만 향상시켜 나가면 이 내신을 상시할 만한 어떤 비교과 영역 있죠. 이런 거에 좀 보강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지원자들의 비교과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공인의 국어 성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따지면 뭐 탭스가 900점 이상에서 지원자들이 평균 910점 이상 이제 형성되고 뭐 토플의 IBT에서는 뭐 100점 이상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또 높아져 가지고요. 뭐 114점 이상대 학생들 네. 또 뭐 한국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인문대로 가는 친구들 중에 이제 한자 검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이제 경상 계열이 목표니까 뭐 경제 경시대 이런 데에서 수상 경력을 갖고 오는 친구도 있다라는 것도 네.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 뭐 그 기초조사서에 적어주지 않았던데 혹시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략 몇 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탭스 같은 경우에 850점 넘어 있는데 850점.
네. 고등학생이 맞는 점수의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네네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의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좀 낮은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내신도 지금보다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드러진 것은 전공하려고 하는 학과의 연계성 네. 이걸 높여야 된다는 교내 활동을 좀 꾸준하게 병행하셔야지만이 네. 서울대 일반 전형이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지만 또 목표를 하고 있는 대학에 좀 무난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씩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어떤 전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좀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제 뭐 수시로 원서를 쓰게 되면 6개를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어떤 긍정적 평가를 못 받아서 학생이 한숨을 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이 좋게 되면 고득점을 하시게 되면 수시 6회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아마 이 친구 정도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도 그렇고 아깝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에 원서를 소신껏 쓰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두고요. 정시 수능을 좀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는 것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카드 중에서는 이제 그 연세대라든지 혹은 고려대라든지 이런 데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친구한테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도 되겠죠? 혹시 예. 논술 준비하고 계신가요? 논술을 학교에서 진행되는 과정 정도만 밟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지금 뭐 지금까지 방송되는 내용에서 우리 친구가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예, 거 예. 보니까 아마 뭐 논술대 수상 경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만 해도 뭐 고3 가서 이제 뭐 파이널 과정 가면 네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의 기준이 중요한 건데 서울대학교를 정시까지 도전하지 않겠다. 그냥 수시에 일반 전형으로 도전해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이제 6번째 카드, 2번째 카드를 연세대에다 도전할 때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의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결국 학교생활 우수자 내신 성적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일반 전형이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일반 전형이 이제 논술을 보는 건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뭐 연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특징들을 조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연세대 일반 선발인데 여기는 우선 선발일 경우에 학생부를 적게 반영하고 논술을 70%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신이 문제가 크게 안 되니까 우리 친구는 일반 선발에 내려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선 선발의 실질 경쟁률이 낮으니까 네. 여기서 합격해야 되겠죠.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은 언어, 수학, 영어 모두 1등급. 그리고 이제 미선발 인원일 때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세계 영역의 등급합이 4인일 때 우선 선발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역시 수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일반 선발 내려가게 되면 선발 방식은 학생부 절반에 논술 전반인데 세계 영역 2등급 이렇게 됩니다. 연세대는 우리 학생이 주의할 게 서울대를 정시까지 생각할 거라면 지원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고려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도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구분되는데 우선 선발의 프로테이지가 연세대하고는 좀 다르죠. 60%만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친구가 3학년이 됐을 때 입시 요강이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고요. 선발 방식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경영대학 여기는 원수에 모두 1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학생부 절반에 논술 절반인데 최저학력 기준은 2개영역 2등급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서강대학교가 나오는데 선생님 저는 서강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졸업생들이 궁극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재수하면서 수시 원서 쓸 때 어떤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생각하는 보험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써놨다가 수능 결과를 보고 가채점 이후에 나는 이 대학을 정시로도 갈 수 있겠다,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니까 네네. 한번 모집 요강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셨던 연세대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하고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다릅니다. 서강대 경영은 인문사회하고 다르게 언수의 100분위 합이 292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언어가 2등급이 나오더라도 수학, 영어에서 퍼펙트 100분위 100이 나오면 충분히 상세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선발 내려갔을 때 세계 영역 이상의 2등급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릴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일반 학생 전용으로 우선 선발이 70% 반영하는데 선발하는데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뭐 여기가 학과마다 그 모집 단위마다 최저학력 기준이 다 다릅니다. 네네.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경영학과는 원수의 등급합이 4
등급이 되거나 아니면 수학영어 100분위가 197 이상일 때 가능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다면 글로벌 경영학과가 있어요. 네네. 예, 여기가 뭐 그 본인의 커리어 관리도 해주고 이래서 학생들이 메리트를 느끼는데 여기는 언수의 등급합이 3이거나 모두 111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수학영어 100분위가 198일 때 합격이 조건이 된다라는 걸 좀 우리 학생이 미리 정리를 네. 좀 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 상황을 보니까 뭐 워낙 성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게 이제 서울대를 간다면 네. 수시일반 그래서 입사관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 위주로 좀 준비를 하고 여전히 무게 중심은 수능에 중심을 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우리 학생의 그 성적에 대한 학습 전략이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부족한 게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내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네.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정도의 어떤 학습 전략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 학습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의 특성이 기숙학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기숙학교 친구들이 나름대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학교에 이제 그 소속된 시간이 네, 많기 네. 때문에 그러나 누수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그 수능까지 내년도 수능까지의 시간 확보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10월, 11월, 12월을 1라운드라고 생각하시고 집중적인 어떤 학습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 넘어가게 되면 내년 12월, 1월, 2월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수능의 학습 우선순위를 좀 먼저 그 수능하고 내신하고 비교과까지 우선순위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능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가 내신 교과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교과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학습 전략에서 학생부 성적은 지금 1등급 초반으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일단 최선의 노력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지역균형도 일괄합산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 못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나 사회교과에 좀 내신을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과에 연계된 활동들 그런 것도 좀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공인외국어 성적도 어차피 그 탭스를 준비하는 게 수능의 고급 어휘까지 또 나중에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고 지망하는 대학을 연세대나 고려대까지 좀 넓혔을 때는 네. 논술 준비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학 기간 때는 생각하는 대학들의 기출 문제들도 좀 미리 예. 사전에 풀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학습 전략을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예, 잘 네, 이해했습니다. 좋은 성적 유지하는 것만큼 또 조금씩 상향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앞서 선생님께서 시간 확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인회계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역시 우리 학생 내신도 최상위권이고 모의고사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학습 우선순위는 수능 중심으로 일단 준비를 하시되 내신과 비교과에 대한 준비를 아울러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수시일반을 목표로 했을 때 1등급 초반대로 올려야 되고 비교과에서는 공인어학 성적과 한국사 있는 같이 일반적인 어떤 스펙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대학 전형인데요. 수시 1차에서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죠. 우리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이죠. 일반 전형 추천하고요. 2차에서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일반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고2 예비 수험생을 위한 상담 마련해봤는데요.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마음이 따뜻한 한의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음이 따뜻한 한의사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점이 진학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려면 어떤 전형을 노려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과정의 2학년 남학생입니다.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요. 2학년 1학기 성적이 국어가 4등급, 그리고 수학 1이 6등급, 영어 2가 5등급이고요. 그 나머지 과목들은 7등급, 5등급, 4등급입니다. 학평 성적을 보면 6월 기준입니다. 언어, 수학, 외, 영어가 다 2등급이고요. 그리고 과학 탐구 과목이 언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5등급, 4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으로는 선도업 활동을 했고요. 교내 생물 RNA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청강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본다면 수상 내역입니다. 진로박람회에서 동아리대회 동상을 받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전국 학평을 봤을 때 수령역에서 진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하버드대 교수와 학생단 맞이 하버드 날개는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이 1학년 총합해서 39시간 있습니다. 지망한 학교를 살펴보면요. 1지망으로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2지망에서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3지망에서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한의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고민처럼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특히 이제 보니까는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에 네.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 영역에 비해서는 수능이 지금 학력평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내신 성적을 보면 1학년 평균 등급이 5.41등급, 5에서 5.8등급으로 좀 떨어졌고요. 2학년이 5.1등급, 전학년은 5.3등급인데요. 이 정도 내신 사실 입시를 치르기엔 조금 부족한 성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편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국영수가 2등급이고요. 탐구가 4.5등급 정도가 됩니다. 400점 만점에 100분위 1 성적을 본다면 한 334.625 정도가 되는데요. 정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과기대의 글로벌융합 산업공학과, 그리고 세종대 분자생물학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의 분자생명과학부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비교과 활동은 진로목표는 뚜렷합니다. 지금 뭐 따뜻한 한의사, 마음이 따뜻한 한의사 되고 있다는데 참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목표에 비한 활동은 좀 뚜렷하지 못한 것이 좀 미흡한데요. 전공과 좀 연계된 활동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리더십으로 좀 엮기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이 좀 뛰어나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지금 비교과는 조금 목표에 비해서 다소 조금 미흡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대학이 경희대와 연세대 그리고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지망대학 전형을 좀 알면 자신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좀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선생님 전형들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희망하는 대학들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희대학교입니다. 학생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희망하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 40, 서류 60으로 뽑습니다. 정원은 한의과 같은 경우 5명의 학생을 뽑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2개의 1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제가 보기엔 일반 전형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전형은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선발 70%의 학생을 논술 70과, 그다음에 학생부 30, 그리고 일반 선발은 30%의 학생을 논술 50과 학생부 50을 뽑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우리가 늘 살펴봤듯이 우선 선발이 높습니다. 수리, 가형과 과탐 모두 1등급을 원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리, 가형과 과탐의 등급합을 3, 그러니까 1, 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은 수리, 가형과 과탐 중 하나를 포함해서 2개의 영역 2등급을 보고 있고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의학과가 사실 수시에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만 선발하고 있는데요. 1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이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한의학과만 언어, 수리, 가형의 외국 과탐 2개 중에 2개 영역의 1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의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의대학교는 각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수시 전형에서 한 35% 정도 내외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수시보다는 정시에 좀 많이 선발하는데요. 또 특히나 수시의 모습도 논술 전형이 이제 2개 대학밖에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동국대, 그리고 입사 전형도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4개 정도 대학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한다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우수한 학생들 수시도 많이 뽑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학생이 지망했던 가천대학만 보더라도 1000점 만점에 한 998.48 정도까지 학생이 붙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 1.4등급 정도의 학생이 붙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 지방에 있는 한의대 같은 경우는 2.5등급까지 학생도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1등급 또는 합의사 합의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준이 조금 낮다고 싶더라도 이 최저학력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의사의 꿈을 갖지만 지금 현재 성적대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면이 좀 없다라고 보겠네요. 실제로 지금 내신 성적이 우수하든지 아니면 수능이 확실하게 우수하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일단 지금 남은 기간 아직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어떤 보완 전략,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분명히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한의학과를 지원하는 뭐 다른 학과를 좀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한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생물학자나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생물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비교 활동도 좀 한 것 같고요. 네네. 네. 저는 지금 사실 이 학생한테 이게 질문했던 거는요. 예. 한의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자기 목표에 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의대를 가겠다는 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대비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교과입니다. 교과는 지금 뭐 입사 전형을 쓸 수도 없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쓸 수도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학생이 교과의 기본적인 능력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생부는 내신 성적은 조금 올라가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은요. 나중에 대학을 가서라도 충분히 본인에게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교과는요.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학년 2학기인데요. 지금 사실 비교과가 많이 챙겨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무리해서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교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본인의 좀 경험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좀 참여하고 뭐 결과까지 나오면 좋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특히나 전공이나 관심사에 대한 열정이나 노력을 좀 볼 수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학년 때 독서 활동을 보니까 수학과 과학 관련된 책이 2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지금은 충분히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국사봉이라는 음악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글쎄요, 이게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임 순위 뭐 여가 쪽인지 아니면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서 뭐 소통의 의미에서 좀 했다든지 이런 지향점을 좀 점검해가지고 비교과 활동을 조금 초점을 맞추고 조금 이렇게 줄여서 심화적인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수능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가장 이 학생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득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대구 한의대입니다. 좀 중하위권 대학으로 한의대과를 본다면 이 대학도 정시에는 384 정도의 백분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1.5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1등급 초반을 원하고 있는데요. 1.5등급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넓게 했지만 사실 121인데요. 사실 꼭대기 등급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학생이 지금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의 백분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수능 성적 올려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우선은 수학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학을 좀 올리고요. 그리고 과학을 두 번째 올리고요.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외국어 순으로 국어 순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의 한의대학 같은 경우는 골고루 25%씩 반영한 대학도 많지만 대부분 대학이 수학과 영어, 수학과 과학에 조금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모든 세 가지에 대한 방안보다도 오늘 학생한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현재 본인의 상태를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적의 학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금 객관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열정은 많은데 사실 공부는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 얼만큼까지 본인한테 유리하게 유지를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학습 전략을 짜야 될까요? 우선은 본인의 시간 운영하는 시간을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과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 과목들이 가장 적게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 과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는 과목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집중이 좀 안 되는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간대에 본인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한다라면 딱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만 본인의 그 시간 운영 계획들을 적어본다라면 내가 어느 과목에 어느 시간을 어느 때 투자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객관적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대학이 유리하다라는 것보다 선생님 어떤 식으로 어떤 전형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수능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능 준비를 하면서도 논술 전형에 조금 염두를 둔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만 하게 된다면 정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논술을 좀 써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특히나 이과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면서 논술 준비
준비에 염두를 두고 특히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선 선발에 맞추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학생한테는 약간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K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의전이 있던 것처럼 한의전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명이나 생물학과 쪽으로 좀 인접학과로 좀 우회해서 좀 가는 것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네네.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당히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공부 안 될 때마다 선생님 말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마음 다잡고 한번 꿈을 향해서 한번 우리 뚜벅뚜벅 가봅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함께 짚어보죠.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한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특히 수능도 한의대를 가기에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학습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학습에 대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위주의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영어와 국어 쪽으로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수시 전략은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의 논술에 대한 전형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뛰어난 노래 솜씨를 선보이는 이 남학생이 오늘 합격 보감의 주인공인데요. 시원한 가창력만큼 막힘없었던 그의 입학사정관 전형 도전기가 공개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제 노하우를 더해 여러분에게 빠른 합격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박종환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글로벌 소양과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 믿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한 박종환 군.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영어 교육과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시험 점수로만 평가하는 다른 전형들과는 달리 전반적인 저의 모습을 가장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 했던 많은 활동들이나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갖추게 된 그런 자질들 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환군이 합격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흡수 글로벌 인재 전형은 학교 교육 과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활용해 본인의 학업 역량 개발 및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한 인재를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30%와 서류평가 70%를 합산해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서류평가 30%와 심층 면접 7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흡수 글로벌 인재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 나갈 미래지향적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자신의 역량과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데 꼭 필요한 비교과 활동. 종환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교내 시사 토론 동아리 활동, 전국 학생 토론대회, 교내 영어 말하기, 공부방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들에게 준비된 인재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방 봉사활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초등학생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또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만족해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정말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겠구나 하는 그런 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첫 번째 관문 자기소개서. 종환군은 질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답변을 작성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말 대신 자신만의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들보다는 좀 저만이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2학년 문법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업을 해보는 그런 교사 체험 훈련도 해보았는데요. 직접 수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또 친구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녹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 면접이 진행되는 흡수 글로벌 인재 전형. 영어 교육과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신장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멘토 역할도 해줘서 그들의 인생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영어 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노력해온 종안군의 추진력은 면접 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환 학생의 경우 관련 교과 역량 및 동아리 활동이 우수하여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였으며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방과 후 학교, 야간 자율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재능 기부 등 나눔과 배려의 바탕으로 미래 교사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박정환 학생이 선발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영어로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무료 영어 교실을 여는 것이 목표라는 종안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성적을 올리는 면이나 좀 모든 면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꿈을 찾으라는 말 해주고 싶고요. 이제 수능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모두 각자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들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헌신적인 교사가 되고 싶다는 박종환군. 종환군이 꿈을 이루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예비 수험생을 위한 집중 상담 마련을 해봤는데요. 세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고민이 많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대학 진학을 위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요즘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먼저 가장 큰 고민은 제 성적이랑 현재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랑 어떤 전형을 해야 할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학교 학생회장인데 이제 학생회장을 이라는 게 어떤 이점이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국어교과가 3등급이고요. 수학이 5등급, 영어가 4등급입니다. 그다음에 과학교과에서는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죠. 4등급, 5등급 대.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교과의 평균이 3.52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봤던 학력평가 기준을 봤을 때 이과 학생인데 상대적으로 국어가 좋습니다. 1등급이고요. 예. 네, 수학하고 영어는 뭐 내신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2등급대 보여주고 있고 과학교과에서 과학 모의고사에서는 화학이 2등급인데 아직 생명과학에서는 5등급대로 조금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을 살펴봅니다. 네, 교내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총학생회장 방금 말씀하셨고 네. 환경부 차장도 하셨고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회장 했던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도 역시 총장을 하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네요. 리더십 친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가 좀 보입니다. 개발활동으로 역시 봉사동아리 기장을 했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수상 경력에서는 교내 영어 경시대에 교과서 외워서 쓰기 동상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장학생도 됐었고요. 100일장 장원도 됐었고, 그 다음에 6월 뭐 전압 그 학력평가에서는 화학 부분에서 진보상 받은 게 눈에 띕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는 뭐 싱가포르 하천국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총 2학년까지 75시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자, 지망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과는 미정으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아직 진로는 명확하게 좀 결정은 안 됐지만 이제 학교 생활이 워낙 지금 그 우수하고 또 네네. 책임감이 뛰어나고 또 리더십이 강한 어떤 그 증거들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대하고 비교과를 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장점부터 좀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 대비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친구도 역시 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내신이 그렇게 유리할 수 없는 어떤 특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는 활발한 리더십 활동을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과연 입시에서 이제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큰 이점이 될까는 조금 이따가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점은 이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니까 좀 분투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학과학 성적이 좀 낮거든요. 이걸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과학 탐구의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학년 학생들이 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 비중을 3학년으로 좀 이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네. 자연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하.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3학년이 아니라 12월 달이 3학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탐구 좀 개념 정리,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에서 수능 선택 과목 결정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꿈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아직 명확한 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다라는 건 열정이 있다라는 건데 나중에 정작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실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아무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비교 활동을 살펴보니까 단체 리더 활동에 좀 치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좀 성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 활동과 성적에 좀 괴리가 있는 학생들, 선생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시 안에서도 여러 전형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잘 들어두셔야 될 게 특별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어차피 비교과 활동이 풍부하다면 일반 전형보다는 이제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연계 학생이 특별 전형에서 대표적인 게 뭐 수학과학 인재 전형 이런 거예요. 과학 인재 전형. 근데 여기서는 리더십보다는 수학이나 혹은 과학과 관련된 교과 또는 뭐 교회의 어떤 수상실적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되니까 아마 이제 뭐 특정 대학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이 있다. 그럼 여기는 리더십 활동을 충분하게 했던 학생들, 총학생회장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도 조금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현재 모의고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으로 점쳐본다면 성균관대학교가 일지망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비교과에서의 그 리더십 활동은 우리 친구가 앞으로 쭉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것 같고 이걸 활용해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리더십 전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성균인재 전형으로 통합됐고 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상당히 리더십 활동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대한 지금 아직 결정이 좀 안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도 지금 어찌됐건 이제 내년에 수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그럼 수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세워야 될까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부를 활용하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아니면 비교과 스펙들을 다양하게 관련 학과와 연결시킬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쿨하게 친구들한테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결국은 수능 성적을 극대화시켜서 일반 전형. 그럼 일반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논술 보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을 생각할 때 공략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수능 보기 전에 갈 것이냐. 1차 수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회차 수시. 아니면 수능을 계속 고득점화 시키면서 2회차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보는 대학에 원서를 써놨다가 나중에 수능 결과를 가채점 결과 보고 갈 것이냐 아니 갈 것이냐 이런 이제 결정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전형 뭐 수시 1회차나 또는 수시 2회차의 교집합은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뛰어나야 그 모의고사에서 우선 선발 안에 조건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모의고사의 우선 선발, 그 수시 일반 전형에서의 우선 선발 조건은 수학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언어,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수학과학이 좀 저조한 게 나중에 이 불리한 내신을 극복해 볼 수 있는 우선 선발 안에 들어가기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학년 내에서 2학년 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월, 11월입니다. 네네.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점수를 좀 정해드리면 정시에서는 연세대나 고려대, 뭐 이제 서울대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연세대, 고려대 정시까지 놓고 봤을 때는 잘하는 국어에서는 94점 이상의 목표를 좀 설정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한 문제 이상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0점이니까 4점짜리 하나 기준으로 보면 96점 이상. 그 다음에 영어도 96점 이상. 과학탐구 2개 과목에서 어차피 2014 수능 개편에서는 탐구 2과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2개 과목 자유롭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2개 과목 모두 다 45점 이상의 목표 순위를 좀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수능 학습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수학, 영어, 그런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어 순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완전 포기하고 수능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신 성적, 뭐 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니까 내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준비는 뭐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학하고 과학의 학습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쓸 수도 있고 또 못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 일단 수학과학인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겨울방학 때는 수리논술에 대한 목표대학의 수리논술에 대해서 기출문제라든지 모의문제 좀 접해보시면 좋겠고 과학논술은 어차피 과학의 학습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럼 언제라고 보냐면 아마도 1학기,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죠.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좀 늦은 친구들은 6월 모의 끝나고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도 좀 꾸준히 관리를 해서 10월부터 바짝 긴장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논술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선생님 어떤 대학들, 어떤 전형으로 좀 갖게끔 추천하시겠어요? 네, 대학도 대학이지만 학과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전에 미리 저희한테 줬던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 뭐 이랬는데 자연계 학생인데 호텔리어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전공 적합도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대학에서 과도 좀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 대학은 연세대 일반 전형인데 전형 요소 방법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구분되고 내신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우선 선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경쟁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은 교집합에 해당되는 수능에서 수학 가형에서 또는 과학에서 모두 1등급을 받으면 우선 선발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추천학과는 위에 있는데 정보산업공학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과로 따지면 경영학과 범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과 가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CEO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호텔리어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룹 공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호텔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호텔로 파견 나가는 방법들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대학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역시 일반 전형으로 산업경영공학과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친구가 좀 생소한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에 대해서 좀 정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학 역시 연세대랑 똑같아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되는데 여기는 수학 영어 1등급이거나 아니면 수학과학 모두 1등급에 해당이 되면 우선 선발이 되거든요. 결국은 수학 영어, 과학,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논술 대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호텔리어다 또는 CEO다 있을 때 산업공학과에 대한 좀 비전을 조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까지도 학과까지도 소중한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 학생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예. 네, 혹시나 좀 느슨해졌던 마음이 있었다면 꽉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리더십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그러나 성적 중심으로 수시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능 중심의 전형을 좀 구축하시되 논술 중심의 일반 전형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수학과학 열심히 준비하시고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에 연세대학교 그리고 수시 2차에 고려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중심으로 해서 논술 중심의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미래를 위한 꿈꿈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귀성 선생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미래를 위한 꿈꿈 전략 두 번째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내일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의 2012 가을 개편. 알찬 내용으로 만나는 TBS FM. 2012년 대선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열린 아침 송정혜입니다. 역윤동의 오늘.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전합니다. 오지의 좋은 사람들, 4시를 잡아라. 상쾌한 토요일 주말 나들이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방송 토요 매거진. 새롭게 찾아가는 TBS EFM.
매일 아침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의 재치와 입담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음악 프로그램 더 드라이브 인. 최신 시사 정보 프로그램 디스모닝에서는 알렉스 젠슨이 균형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국내 유일의 인디 음악 프로그램 인디 애프터눈. 유앤미블루 이승열의 진행으로 주말을 책임집니다. 2012 가을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코 515 통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종로에는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은 7,400여 제곱미터 터의 총 면적 2만 130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올해는 7월 말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입장한다는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날 하루에만 13,000여 명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의 유물 기증과 구입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에 이르기까지 총 12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장돼 있습니다. 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인기인데요. 3층 상설 전시실에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의 변화된 삶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세요. 보시는 종지기 업을 대를 이어서 제가 지금 5대 종지기예요. 대를 이어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165년째입니다. 자부심을 일감하고요. 이 보신각종은 저에게서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몸을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TBS